양가 가족이 모두 모인 상견례 자리. 한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 목폴라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건 옷차림만이 아니었는데요. 상견례 도중 남성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까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혼돈의 상견례를 치렀다는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40대 남성입니다. 지금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소개팅을 하자마자 아내는 나는 이렇게 평범한 남성이 이상형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대시를 했대요. 만난 지 2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날에 아내의 장인 장모님이 무려 30분 넘게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 막 뛰어 들어오는데도 좀 너무 여러 가지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여름에 이 장인 어른이 긴 목폴란 차림으로 등장했어요. 뭐 이것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 장인 어른이 덥다면서 장모님한테 이 어려운 자리에서 뭐 이러면 장모님이 물 갖다 주고 문 열어! 그러면 문 열어주고 이런 명령조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다들 이 남성의 부모님도 좀 찝찝하다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3개월 후에 결혼식은 치러졌다고 합니다. 아우, 더운데 막 한여름에 목폴라 입고 장인어른이 막 또 더군다나 또 저 사파에서처럼 막 은배 팀장님처럼 막 체격도 막 장난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연자는 굉장히 좀 호탕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처음 처갓집에 갔다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인어른이 이 상견례 때처럼 집안에서도 이 장모님을 막 시키는 거죠. 뭐 텔레비전 채널 좀 돌려라, 청소기 좀 돌려라, 이게 모든 일을 장모님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장모님을 대신해서 좀 스스로 이 심부름을 직접 했는데 그런데도 이걸 보고도 장인어른은 정말 아무렇지 않나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심각하고 놀랐던 건 식사 자리에서 좀 있었습니다. 어떤? 장모님은 사이가 왔으니까 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 식탁을 보더니 반찬 꼬라지가 왜 이렇게 허접하냐 이렇게 조금 화를 내시면서 장모님한테 무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장모님이 좀 애써서 좀 당황하시면서 이 사람이 좀 다혈질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상황을 수습하셨다고 합니다. 팀장님, 장모님이 아유, 김서방 이 양반이 원래 좀 이래 이해해줘 막 이렇게 그냥 상황을 막 수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성질 아마 그 따님이 다 빼앗아 박은 것 같긴 한데요. 결혼을 알게 된 그 아내의 성격이 생각보다 더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특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하면 호르몬이 있으니까 호르몬 때문에 그 여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막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아이 괜히 임신했다 이렇게 이제 막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아내가 기분이 상하기만 하면은 남편의 머리를 툭 치거나 얼굴 툭 치거나 이렇게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일 끝나고 와가지고 화장실 먼저 갔는데 뭐야 왜 나부터 안 보냐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진 거예요. 리모컨이 깨지니까 이걸 본 남편이 아마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로 아마 그 아내가 욕설하는 거를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화난 그 아내가 갑자기 오더니 남편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 즉 폭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야, 박 변호사님, 예. 무슨 하늘 같은 남편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섭네요. 어떻게 남편 막 머리채를 쥐어찍고 막 리모컨을 던지고 말이죠. 이게 뭐 경찰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이제 처갓집에 가서 아내 좀 의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좀 갑작스레 가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옷을 좀 제대로 안 입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모습이거든요. 아주 뭐 문신으로 편안한 차림으로 전에 옷으로 갈아놨었는데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문신 같은 게. 그래서 혹시 폴라티가 저거 가리려고?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좀 들들들 떨면서 이 폭행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라고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하니까 장인이 태연하게 야야 원래 임신 중에 예민한 거 모르나? 잘 받아주라 라고 딸의 편을 들었다고 해요. 좀 이상하고 이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처갓집을 나섰는데 장모님이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예. 우리 그 남편 너가 아버지 문신한 게 화상 자국에서 덮으려고 한 거지. 그리고 우리 딸 좀 사나워도 속은 따뜻하다. 이렇게 다독거렸다고 해요. 이 장모님의 이 장인어른에 대한 이 증언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 기세 등등 아내 역엔 박상희 교수, 열불 터지는 남편 역엔 박지연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우리 아빠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한테 좀 잘해봐. 아, 내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어쩜 니랑 그 장인이랑 그 똑같이 생긴 너 똘똘이 닮았노. 뭐라는 거야? 너 우리 아빠한테 잃는다. 아이고 취소. 근데 그 진짜 니 그 임생 중이라가 그 예민한 게 맞나? 내가 그 진짜 딱 한 번만 참을게요. 나만 믿어. 내가 우리 아빠 닮아서 한 입으로 두 말은 안 해. 만약 또 그 물건 것도 좀 더 던지고 그 막말 그렇게 좀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진짜 다음에 그러면 이혼합니다. 이혼요? 알았어. 알았다고. 욕할락 하네? 알았다고. 때릴락 하네 또? 알았다고. 때릴락 하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출산을 했다면서요? 네, 다행히 또 그 전에 좀 한동안 또 잠잠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내랑 같이 좀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던 아내가 그 피해자가 주인공이 피해자였는데 조금 피해자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걸 왜 당하는 인간이 맞고 살아, 막 이런 거. 당하는 인간이 바보 아니냐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이 가해자를 옹호를 하면서 나 때도 저런 애도 있었는데 꼭 뭐 하나는 이상했다. 만약 나한테 복수한다고 연락 오면 난 반드시 고소할 거야.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이 만약에 우리 딸이 저런 일을 당하면 맞아. 그때도 지금처럼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맞아. 화를 냈는데 갑자기 아내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옆에 딸이 있어서 정말 딸이 이 휴대전화를 맞을 수 있었던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 남성은 도대체 이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따로 살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 그럼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혼 소송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아내도 강력하게 양육권을 갖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이를 아동학대한 적 없고 우리 집은 부유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엄마가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성 쪽에서는 이렇게 폭력적인 엄마한테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남성이 이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란 아내가 아빠 그 장인어른의 성격을 그대로 닮았듯이 우리 딸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까 봐 너무 걱정스럽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야, 참 이런 일도 있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폭력적인 아내와 이혼하고 우리 딸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계시는데 자, 일단 팀장님부터요. 저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아내가 사실 성격이 상당히 좀 급하고 좀 문제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아무래도 장인한테 물려받은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저 딸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간다고 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도 고치지 않으면은 이 남편분은 딸을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요. 저는 막 엄청나게 폭력적인 것 같지는 않는데 그 폭력성이 이렇게 쭉 상습적으로 좀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던지고 뭐 때리고 뺨 때리는 거 폭력적이긴 한데 일단 저는 뭐 이혼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도 입증만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양육권도 요즘은 자해 복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양육권도 저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입증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 그 폭력이 대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많은 이제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리어 더 평화로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좀 상당히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의 뭐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내의 폭력도 남편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가정 폭력이니까요. 맞죠.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아이를 이제부터는 친정과 분리돼서 정말 남편과 함께 잘 키워보겠다라는 마음의 의지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혼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데이맥스님은 저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마니님, 빨리 이혼해서 아이한테 폭력성 못 배우게 잘 키우세요. 라고 하셨습니다.